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55세의 미영이가 잃어버린 여동생과 기적처럼 재회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찾아온 놀라운 운명의 재회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1970년 겨울, 부산의 한 고아원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비가 세상을 적시는 동안 6살 미영이는 고아원 구석 침대에 웅크린 채 부모님의 흑백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미영이의 작은 손에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는 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미영이는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직 고아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미영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춥고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올 때마다 미영이는 더욱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아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미영이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1975년 9세가 된 미영이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양부모인 박정자와 김철호 부부가 그녀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작은 한옥집이었지만 집안은 연탄 난로에 온기로 따뜻했고 미영이는 처음으로 진짜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내 이름은 김미영이야. 알겠지? 양아버지의 말에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우리 딸이 생겼구나. 정말 기쁘다. 양어머니는 미영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 곳곳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미영이는 곧 자신도 그 사진들 속에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미영이는 15세 소녀로 자랐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의 친절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부모의 친아들인 철수가 집에 있을 때면 미영이에 대한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미영아, 설거지해라. 양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숙제를 하고 있어도 집안일을 우선적으로 시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철수는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서서히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너와 달라. 너는 고아였잖아. 양어머니의 말에 미영이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987년 21세가 된 미영이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차가운 부산의 겨울 아침, 미영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함께 부모님의 흑백 사진이 소중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미영이의 말에 양부모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잘 살아봐라. 양어머니의 말 속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0년 초 25세가 된 미영이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구석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양부모의 집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여러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그녀에게 드디어 자신만의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미영이네 생선 가게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미영이는 정성을 다해 손님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어와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언니, 이 고등어 싱싱하네.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미영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성실함과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미영이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024년 55세가 된 미영이는 여전히 부산 자갈치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라디오에서는 옛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미영이는 늘 하던 대로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그 여성에게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미영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생선 좀 사려고 하는데요.
여성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계속 미영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고아원에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영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뭔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영이의 대답에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정말 기적처럼 만났네요. 여성의 말에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영이는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정이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자매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부모인 박정자와 김초로가 미영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미영이가 성공한 동생을 만났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미영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이제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양어머니의 뻔뻔한 태도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언니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도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미영이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양부모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양부모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양부모와의 만남 이후 미영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정이는 언니를 위해 자갈치 시장에 새로운 수산물 전문 매장을 열어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영인의 수산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린 매장은 미영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장을 준비하면서 미영이와 수정이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된 기적에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오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정이의 말에 미영이도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의 첫날, 미영이는 설렘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와 새 매장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는 부모님의 흑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가 예전보다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55년의 삶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울려 퍼지는 갈매기 소리처럼 미영이와 수정이 자매의 새로운 출발도 희망찬 소리로 가득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미영이에게 이제 모든 날들이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